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요즘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도 그 사주와 교육 중에서요, 이제 성격편, 그 중에서도 관성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편관이 있고요. 이제 대운 들어오는 구성하고 그 사주 원국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큰 변화는 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인이 발달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엉덩이 눌러 붙이고 이제 쭉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시에 유리한 면모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관성이 발달된 아이들은요, 수시에 조금 더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거는요, 조직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또 양면성이 있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조직의 눈치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또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수시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조직에 대한 적응력에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시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이제 이런 시험으로도 이 관성 자체는 내가 뭐 똑같이 찍더라도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성이 이제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이제 관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일단은 뭐 공부하기 대단히 적합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에 정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 있으면은 사실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외부에서 보는 이 연주는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항상 정관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대입에 있어서 좀 유리한 면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신다면은, 이 관성에 대한 뿌리가 뭐 여기나 아니면은 지장간에 있어 주면은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요 마지막 부분은 뿌리를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초년 때는 여기에 있는 걸 그렇게 자주 갖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여기에만 있다, 또는 여기에만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초년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관이 여기나 여기, 이게 천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남들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천간은 나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좀 유리하고, 성적을 얻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좀 유리한 면모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편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편관이 있다라거나 여기 있다라거나, 이 경우에는 편관은 그 정관보다 조금 대단히 강력한 요인입니다.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간이 강할 경우 어떤 야심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관과 편관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편관을 전쟁터라고 묘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심적인 면모가 나를 계속, 이 전쟁터가 나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강력한 기운이 나를 치고 있다 보니까 야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 조직상에서 괴로움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야심을 내가 감당하기가 버겁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운에서 일간에 힘을 보태주는 녀석들이 온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특히나 이제 일간 자리가 여기잖아요. 일간 자리가 여기인데 바로 옆에서 편관이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일간이 견디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편관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작용력은 더 강해지겠죠. 일간을 포위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강한 자기 제어. 강한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제자 중에 이제 이번에 또 대학을 잘 간 친구가 있어요. 본인이 대단히 오랫동안 원했던 대학을 뭐 내신도 대단히 등급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부분에서도 꽤 괜찮은 그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대단히 잘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제 사주 구성을 보게 되면요, 일간이 있고 여기 이제 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 이제 상관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견이 있고요. 비견이 있고, 이 녀석이 여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편재죠. 재성이죠. 재성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약간 응용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연결이 되냐 안 되냐는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매끄럽게.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재성이 관, 재성이 관, 재성이 관, 재성이 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상관이라는 거는 사실 이 공부와는 조금 인연을 조금 떨어뜨리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초년에는 이 부분은 크게 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이제 마음속에서 이 상관의 특징이 작용한다.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럼 지금 재성이 관을 생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보는 것보다 얘도 대단히 이렇게 커져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관성이 커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2층에 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성적은 잘 나오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노력한 것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겠다. 수시에 유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또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얘는 편관이란 말입니다. 그럼 밑에서 이제 일간을 극해버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강한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공부했던 모습을 보면은 선생으로서는 대단히 기특합니다.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게임방도 가고 싶을 거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도 싶을 텐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목표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에서 얘를 놀게끔 해도 이 친구는 크게 안 놀아요. 이렇게 관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강한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재성이 이렇게 그 관을 생존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향이 더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응용해 볼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녀분들 거를 보시면서 한번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좀 비견이면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죠. 이 연주는 대단히 멀리 있는 공간입니다. 대단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친구를 정말 멀리 한다. 뭐 때문에? 나의 목표 때문에. 재성은 제가 목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죠. 근데 이 목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목표가 결국에 하나로 집중이 돼서 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관성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본 것도 겉에서 본 모습이고 연주도 겉에서 본 나의 대표성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정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재성들이 힘을 주고 있다. 그럼 이 친구도 대학을 대단히 잘 가겠죠. 자, 물론 이제 대학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많은
저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직도 대학 입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관성이 많다 또는 일간 주변에 있으면서 관성이 힘이 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강한 자기 제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강한 자기 제어적 모습이요. 그리고 이 강한 자기 제어의 모습은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굳이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과 조금 더 잘 어울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몸에 장착이 돼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은근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강한 자기 제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면은 사실은 좀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좀 애기들처럼 뭐 진탕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한 번 더 혼나도 봐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관성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아가 좀 위축돼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뭐 책임감이 대단히 강하다. 조직과 관련된 책임감이라면 더더군다나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성이 많은 친구들은 사실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공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친구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러다 보니까 놀 필요가 있다. 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탈이 필요하다. 이제 그 관성이 대단히 많은 친구들 보면은 놀 때도 다른 애들 뭐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입시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시험 끝난 날에는 PC방에 가서 하루 왼종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화장품 매장을 간다라던가 아니면 막 여기저기를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 관성이 대단히 강한 친구들은 그게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좀 힘들고, 이제 공부하도록 설정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책 읽어요. 네. 그럼 혼자서 그냥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한테 좀 많은 경험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데리고 나가시면서 좀 재밌는 경험 그리고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구경시켜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이 위축된 자아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성이 많거나 힘이 있는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축된 자아를 좀 살려주자는 겁니다. 공부는 어차피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살면서 이제 힘든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견뎌낼 수 있게 위축된 자아를 좀 살려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좀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요, 나도 덩달아서 안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안 좋은 친구들이 나의 조직이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관이 강한 친구들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막 청소년 흡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공익 광고에서 노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학기 초에 친해졌는데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조직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나도 담배를 펴버리게 돼요. 그렇겠죠? 네. 나도 담배를 펴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고 나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먹어도 여기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때 가장 현명한 해법은 뭔가 하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안 좋은 친구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좋은 친구를 끊어버리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관성이 강하니까요. 이제 나의 관성이 이 안 좋은 친구가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성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내 조직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또 그 학부모님들끼리 소통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내가 소통하는 애엄마의 아들이 내 아들과 친구라던가 이제 이런 경우도 대단히 많으신데,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 동반해서 어떤 모임을 자꾸 가지면서 어울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임상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는 이 사춘기 때, 특히 청소년기 때 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관성으로 강하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했을 때는 이제 다른 친구 소개, 요거는 큰 효과가 없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시도는 많이 해보는 부분이라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한테 관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첫째는 자기 친구들, 그리고 둘째는 나의 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감정의 호소를 하시면 대단히 좋으세요. 감정의 호소를 하시고, 그리고 위기감을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좋으세요. 뭐 이를테면은 조금 극단적인 그 언사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정말 엄마 죽어. 니네 아빠 죽어.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이 친구한테 관성은 안 좋은 친구들 그리고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비중이 여기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포커스를 이쪽으로 돌려주시게 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관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끊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끊어내는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관이 강한 친구들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극약 처방입니다. 전학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학군이나 어떤 동네 그리고 면학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이제 전학을 가셔야 되겠죠. 아예 관 자체를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이 강한 친구들이 까딱 잘못해서 좀 비행 청소년과 그 치밀하게 지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이 강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좋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기 때문에 연장자 그리고 성인 그리고 이제 학교 갔을 때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요. 일단 첫째, 관이 강한 친구들은 조직 적응력이 좋다. 근데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눈치 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 적응력이 좋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대개는 수시에 유리하다. 수시에 유리하다.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그 친구도 결국에 수시로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행 청소년과 사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자아가 위축돼 있다.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관이 강한 친구들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없거나요. 왜냐면 이제 조직에 적응하느라 자아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거죠. 꿈이 없거나 이제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이 꿈을 왜 갖게 됐니? 그러면은 어릴 때 가족들하고 어디 갔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냥 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꽤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그 관성이 강한 아이, 여기서 이제 강한 아이라는 거는 관성의 개수가 많거나 그리고 이제 힘이 관성에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